안녕하세요. 도라이 구대형입니다. 오늘은 대표님들께서 온라인 구매 대행을 하시면서 또는 온라인 사업을 하시면서 쿠팡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반자동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쿠팡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거의 메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쿠팡을 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대표님들께서 아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 반자동 프로그램은 대량으로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쿠팡에다가 많이 올려놓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팔아야 되는 마켓은 쿠팡만 있느냐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내용에는 이제 연말 특수는 없었다. 온라인 쇼핑몰에 10개 중에 7개는 결제액이 감소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들 아시다시피 쿠팡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오픈마켓 중에서는 쿠팡 사용자가 알리익스프레스, 지마켓, 그 다음에 11번가 옥션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정말로 그러면 쿠팡에서만 돈을 다 긁어가느냐? 그리고 2등은 과연 알리익스프레스일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보시다시피 이거는 뉴스예요. 온라인 쇼핑, 기업 카드 결제 금액 탑 10을 놓고 봤을 때 여기에 네이버랑 다음은 없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비교 대상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여기 보시면 쿠팡은 3조 2천억 원으로 독보적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2등이 지마켓이에요. 그리고 대표님들이 생각하지도 못하셨을 CJ 온스타일이 3위고요. 그 다음에 4위가 11번가, 5위가 GS샵, 6위가 신세계, 그리고 현대 홈쇼핑, 옥션, 알리익스프레스, 롯데 홈쇼핑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시면 10개 중에 5개 정도는 홈쇼핑 사이트예요. 홈쇼핑에서 결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보시다시피 쿠팡과 지마켓이 1, 2위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알리익스프레스가 생각보다 판매량이 적다, 매출이 적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지금 테무는 들어와 있지도 않죠. 테무는 들어와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구매 대행을 하면 항상 대표님들께서 많이 하는 게, 플랫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망할 것이다, 구매 대행은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쿠팡이 재구매율이 많이 있다라는 건 지난달에 구매하고 이번 달에 또 구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 로켓 상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필품이 됐든 먹을 것이 됐든 이런 것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6조, 예를 들어 그냥 2.5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매달 구매하는 생필품이라고 하면 나머지가 매달 필요하지 않고 매일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나머지 다른 상품이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마켓은 40%, CJ는 30%, 11번가 4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매달 구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절반 정도는 그 플랫폼을 다시 이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지마켓은 1인당 결제 단가가 15만원, 쿠팡은 1인당 결제 단가가 20만원이기 때문에 매니아층을 잘 들어가서 잘 타겟팅을 한다면 대표님들이 계속 꾸준히 지마켓에서도 판매가 일어날 수 있고, 나머지 11번가라거나 옥션 같은 데서도 계속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남녀 성비까지 나와 있어요. 쿠팡은 5대5죠. 거의 5대5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뭐 누구나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도 비율이 보면 지마켓과 비슷하죠. 지마켓도 쿠팡과 비슷하죠. 여성 비율이 조금 더 높긴 합니다만 그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11번가 역시 비슷합니다. 이 세 플랫폼은 대부분 비슷한데, 여기에서 특이점이 오는 것들은 이제 홈쇼핑 같은 것들. 홈쇼핑은 거의 대부분 여성 쪽이 많이 우세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방송을 보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여성분들이 필요한 아이템들을 잘 타겟팅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옥션 같은 경우는 남성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런 것처럼 각 플랫폼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제품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들이 반자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품을 올릴 때도 고민을 해서 올리시는 것들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쿠팡과 지마켓에서는 조금 더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올리시거나, 아니면 여성분들이 많이 사시는 것을 올리고, 옥션에다가 올리는 상품들은 옥션은 남자들이 좀 더 좋아할 만한 것들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상품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마켓과 옥션은 판매할 수 있는 상품군이 2,000개로 줄어들었죠. 상품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올려가지고 판매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이제 전략적으로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를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수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 않아도 저희가 잘 상품을 골라서 올리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내가 어떤 상품을 어디에 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신다면 충분히 팔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해외 구매 대행으로 G마켓 옥션 맨날 안 팔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검색을 조금만 해보시면 정말로 해외 직구로 판매가 되는지 안 팔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해외 직구로 보고 상품을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골랐을 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골프라는 이름으로만 검색을 했습니다. 골프라는 이름으로 보시면 되게 많은 상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중고 제외하고 해외 직구만 보기를 했을 때 보시다시피 판매 인기순으로 놓으면 생각보다 골프 가방들이 많이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골프 가방도 많이 팔리고 골프 의류 같은 것들도 많이 판매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스포츠 용품 같이 많이 올려야 되는 상품들, 내가 소싱에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아이템들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상품을 등록을 하시면, 많이 등록을 하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있어요. 여기에 다 판매되는 것들이 대부분이 중국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면 얘도 중국 이름이고요. 얘도 중국 이름, 얘도 중국 이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중국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가품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또 비집고 들어가는 방법들이 있겠죠. 요즘에 하도 플랫폼들에서 가품 이슈가 너무 많이 있어요. 가품 이슈가 많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대표님들이 상세 페이지에다 잘 녹여내신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상품들로 만들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그냥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난 많이 올려서 많이 판매할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반자동을 하시더라도 전략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골라서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알리, 테무 이런 해외 직구 사이트들에서 86개의 상품들을 판매를 차단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게 될 거고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될 텐데, 저희는 이런 것들이 아니 조금 더 정상적이고 조금 더 괜찮은 상품이라는 것을 고객에게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발이 아닌 유럽발을 하셔야지 비전이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선택을 할 때는 내가 어떤 마켓에 어떤 상품을 누구에게 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시면서 상품을 판매를 하면 판매고를 올리시기에 훨씬 더 유리해진다는 이야기예요. CJ 온스타인이나 GS샵이나 신세계 같은 거는 저희가 당연히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닌 네이버와 쿠팡, 다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들어가서 거기서 경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구매 대행을 하실 때,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실 때 내가 어떠한 곳에 들어가서 어떠한 상품을 판매를 할 것이고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고객들의 살 수 있게끔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한 마켓, 한 플랫폼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대표님들이 온라인 사업을 하실 때 온라인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업 자체를 확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